무릎 연골, 스스로 재생될 수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과연 내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안 쓰면 이게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걷거나 누워 계시면 좋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손상된 연골이 예전처럼 좋아지는 것이냐, 없었던 연골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골이라는 물질은 다른 조직들과 다르게 우리가 머리카락은 뽑아도 다시 나죠. 그리고 피부가 살짝 쓸리더라도 재생이 되죠. 우리 몸은 이런 여러 가지 치유 기전을 가지고 재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연골이란 부분은 재생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조직이 재생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게 피가 가야 됩니다. 즉 혈류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인데요. 이 연골이란 부분은 피가 가지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져서 그게 조금씩 닳아 없어지게 되면 피가 그 부분으로 안 가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세 천공술, 어떤 수술인가요? 처음 연골 재생을 발견했을 때는 정형외과 4대 발명품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골이 닳았다라고 하면 정말 기다렸다가 인공관절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우리의 연골이 닳았다 그럼 치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이 바뀌었죠. 연골이 결손된 부분에 구멍을 내서 자기의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와서 치유되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미세천공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골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든 이 미세천공술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죠. 40세 미만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도 사실 성공률 자체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고요. 미세천공술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차적인 수술을 겪게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평균 나이가 대부분 이제 80세 이렇게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30-40살 넘게 기대여명이 남으신 분들은 자기 연골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그렇게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빠른 나이에 인공관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인데요. 하지만 이런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섬유연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연골만큼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내구성도 떨어지고 손상이 되기 쉬운 연골이기 때문에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보질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미세 천공술의 한계, 어떻게 발전되었나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치료가 연구가 되죠.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그게 이제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메가카티 여러 가지 이름은 바꿔서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초자연골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이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게 초자연골과 가장 비슷하게 연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줄기세포 치료가 미세천공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항상 이제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오든. 근데 이런 이제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메가카티를 미세천공술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항상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는 나왔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는 맞고요. 진단을 받으셨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줄기세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초반보다 나이가 젊으시고 또한 연골 결손이 넓게 분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골에 대해서 재생 치료 방법, 즉 줄기세포를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잘 그걸 배양한 걸 이식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괜찮은 연골과 아닌 연골을 잘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석회화층 밑에서까지 잘 박리를 해야지만 새로 이식된 연골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는 것이거든요. 줄기세포 치료, 절개가 크거나 흉터가 남진 않을까요? 예전에 관절경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다 이제 열어가지고 확실하게 보면서 다 긁어내고 이식을 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관절경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술을 거의 다 관절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관절경으로 하는 것도 열어서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개가 크다 아니면 흉터가 크게 남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주사만 맞으면 치료되는 건가요?
이제 주변에서 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어 라고 하면 주사 한 방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걸 기대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줄기세포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병변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미세천공술도 해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사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보기가 힘듭니다. 주사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더니 다 해결된다 라고 이제 주사를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수술, 시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절경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수술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연골 주사, 연골 재생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 치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윤활유를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활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활액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 안쪽에 있는 액체인데 이게 무릎 안쪽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우리가 무릎을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는 이 윤활유가 아니라 부품 자체를 그냥 교체해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능이 잘 되는 그런 부품으로 교체를 해준다. 하지만 연골 주사는 이 부품은 교체하지 않지만 이 부품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연골 주사를 맞고 근력 운동도 하고 소염제도 잘 드시고 활동도 좀 줄이고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젊은 분들이 연골 결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당장은 좀 좋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결손이 계속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결코 연골 주사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기능상 괜찮고 충분히 아직까지는 광범위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연골 주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 또한 염증을 좀 조절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를 하는 이유는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치료에 대한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 전 정밀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환자분에 따라서 정렬도 다르고 왜냐하면 오다리가 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 오다리가 심하면 줄기세포 이식을 해도 그게 잘 생착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MRI상 증상은 있지만 연골 결손이라던가 그런 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줄기세포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지켜봐도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의 시기를 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이었습니다.